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법 문제풀이 25강 시간으로서 241번부터 250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41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241.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전용 주거지역 및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1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높이 9m를 초과하는 부분은 정남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어야 한다. 정남이 아니라 정북입니다. 정북 방향. 이렇게 정남, 정북 이런 단어는 꼭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X. 2. 공동주택, 일반 상업지역과 중심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함. 공동주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맞고요. 3.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습니다. 4. 허가권자는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맞고요. 5.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려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그래서 틀린 것을 고르니까 241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2번.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있다. X.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있다가 아니라 이때는 없답니다. 없다. X. 3.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이 접수된 경우 국토, 해양부가 아니라 교통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금 여기 문제표가 좀 잘못됐습니다. 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5일이 아니라 30일입니다. 30일. 그래서 X. 4.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 장식 관련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요거 맞습니다. 요거는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5.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보는 것은 아니다. 보지 않는답니다. X. 다 X고 하나만 O. 옳은 것을 고르니까 242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3.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이다. 맞습니다. 2.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공원 등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구역 등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3. 특별건축구역 지정일부터 3년 이내에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이 해제될 수 있다. 이거 3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5년 이내. X.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다. 5.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243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한다. 맞고요. 2번 이행강제금은
1년에 1회씩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예,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는데 1년에 1회씩이 아니라 2회 이내에 반복하니까 2회까지도 가능합니다. 1회든 2회든. X. 3번.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때는 청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맞고요. 4번.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 후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 이미 부과한 이행 강제금은 징수하고 새로운 이행 강제금 부과는 중지한다. 맞습니다. 4번. 이행 강제금의 부과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제기할 수 있다. 맞고요.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걸 보니까 244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5번. 건축법령상 건축통계 및 건축행정 전산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건축통계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맞고요. 2. 허가권자는 건축통계를 국토해양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맞습니다. 3번. 허가권자는 전국 단위의 전산자료를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것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무상 아니죠. 이거 사용료 받고 유상입니다. 사용료를 받고 제공하는 겁니다. X. 4번. 국토해양부 장관은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행정 관련 업무를 전산 처리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맞습니다. 5번.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보 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축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구하니까 245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6번. 주택법의 제정 목적과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이 주택법의 제정 목적을 여러분 이건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택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 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것이 아닌 걸 찾는 겁니다. 1.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 있고요. 2. 주택의 건설 해당됩니다. 3. 주택의 공급 해당됩니다. 4. 주택의 관리 이건 해당 없죠. 5. 주택 시장의 관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246번은 적응을 고르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7번.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유치원은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2. 주택에 딸린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3. 준주택이란 주택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하며 그 종류에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이 있다. 맞습니다. 4.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맞습니다. 5. 수도권에 소재한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 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10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100제곱미터가 이하가 되려면 수도권에 소재한 게 아니라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X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247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8번. 주택법령상 부대시설이 아닌 것은 어린이놀이터 그리고 유치원, 경로당 이런 것들은 뭐라고 그랬죠? 복리를 위한 시설이에요. 복리, 부대시설이 아니라 복리시설입니다. X고 관리사무소, 담장, 건축설비, 주차 이런 건 다 부대시설 맞습니다. 그래서 248번은 아닌 거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9번.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공공택지가 아닌 것은 1.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 조성 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에 해당됩니다. 2. 택지 개발 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 역시 해당됩니다. 3.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에 해당되고요. 4. 공공주택 지구 조성 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 역시 해당됩니다. 5.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 환지 방식이 아니죠. 환지 방식이 아니라 수용 또는 사용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수용 또는 사용 방식과 혼용 방식 중에서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X 다 오고 하나만 X 아닌 것을 고르니까 249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50번 주택법령상 원룸형 주택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해야 한다. 맞습니다. 2. 주거 전용 면적이 20제곱미터인 경우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한 개의 공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3. 주거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인 경우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맞고요. 4.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인 경우 원룸형 주택에 해당한다. 60제곱미터는 해당하지 않죠. 5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50제곱미터 이하. 그래서 X. 5.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250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공법 문제풀이 25강 시간이었고 241문부터 250번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오늘도 문제 푸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